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고백 등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영화감독 나카시마 테츠야. 그의 신작이 올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소설 보기왕이 온다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온다가 바로 그 주인공. 작품은 결혼을 앞둔 히데키와 카나를 비춥니다. 히데키는 제사로 많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카나를 데려가 소개를 시켜주게 되죠. 그렇게 결혼식까지 올리게 된 두 사람. 앞으로 이들에게는 행복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데키는 어릴 적에 겪었던 이상한 사건이 계속해서 꿈에 등장합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소녀와 몰려드는 송충이 때.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그는 결혼 후 더 큰 일에 휘말립니다. 절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투성이가 되었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던 일.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만났던 심령 전문가 세츠코의 조언을 무시했다 그녀의 팔이 날아간 일까지. 그가 꾸는 꿈과 심령 전문가들은 히데키를 노리고 있는 상대를 그것이라 지칭합니다. 알 수 없는 그것의 정체지만 확실했던 건 단 하나, 히데키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심령 전문가인 마코토를 찾아가 의논을 하고 그것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합니다. 그럼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품은 보기왕이 온다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기왕은 어린아이를 달랠 때 쓰는 공포적 상징물입니다. 자꾸 울고 보채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보기왕이라는 귀신이 내려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가버린다는 전설이 있던 거죠. 다소 흔하게 비칠 수 있는 전설이지만 이는 단지 전설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전설 속 귀신이 그것이라는 이름으로 히데키와 그의 가족을 노리게 되기 때문이죠. 맨 처음 귀신이 노렸던 건 히데키의 후배였습니다. 누군가 히데키를 찾으러 왔다는 말에 로비에 내려가 보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난스럽게 후배를 구박하고 뒤돌아서는데 그는 이유도 없이 피를 흘리기 시작하죠.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던 후배는 끝내 사망에 이릅니다. 영화는 그럼 전설 속 귀신이 실제로 나타나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왕이라는 귀신 혹은 그것이 히데키를 노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후배의 죽음을 목격한 히데키는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일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에 친구였던 민속학 교수인 츠다를 찾아가게 되고 그의 소개로 여러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노자키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개를 통해 심령현상을 잘 알고 있는 마코토를 알게 되죠. 그런 그녀의 입을 통해 그것이 히데키를 노린 이유가 등장합니다. 히데키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그것이 그와 그의 가족을 노리고 있던 것. 히데키가 억울해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착실하게 육아학원에 다니며 육아 방법을 익혔고 아빠 모임에 빠짐없이 출석을 했으며 육아 블로그도 운영하는 등 아내 카나와 딸 치사에게 모두 자상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모두 연극이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말로는 아이 돌보기를 열심히 한다 했지만 그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진을 찍고 그럴듯한 사건을 만들어 블로그에 자랑할 생각뿐이었죠. 이에 카나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이었는지 그녀는 점점 치사를 방치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친구였던 츠다와 불륜까지 벌이게 되죠. 그러자 치사는 홀로 남습니다. 이제 치사를 보호해줄 사람도 함께 놀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치사의 선택은 보기왕입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치사는
귀신에게서나마 마음의 안식을 얻었던 거죠. 즉, 이 가족을 위협한 그것의 정체는 보기왕이라는 귀신입니다. 연달아 벌어진 불가사의한 일들이나 죽음을 맞게 된 상황들까지 모두 보기왕의 짓이라 봐야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가족 구성원인 히데키와 카나에게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족을 챙기지 않았던 히데키, 그리고 히데키에게 쌓인 감정을 치사에게 풀어냈던 카나, 이 두 사람의 무관심이 귀신을 불러들였고 대재앙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는 육아를 기점으로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더 오래전부터 두 사람 사이는 삐걱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를 위해 히데키의 집을 찾았을 때 히데키는 가만히 앉아서 카나에게 이것저것 잡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역시 진정으로 카나를 위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더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카나 역시 이런 사건들을 통해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적극적인 저항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두 사람 사이가 해피엔딩으로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이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등장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사소한 성격 차이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 사람이 만들어낸 거리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카나가 악마를 불러들이는 부적까지 들이게 되며 이 두 사람은 파멸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소재는 바로 거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기왕을 쫓아내는 구슬할 때 보기왕이 싫어한다는 거울을 이용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바꿔내어 사람을 현혹시키는 보기왕이 히데키를 함정으로 내몰 때 역시 거울이라는 소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울의 본질과 속성에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울의 역할은 물체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울은 그 물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울은 좌우가 반전되어 상을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게 상을 맺게 되는 거죠. 이 약간의 차이, 약간의 틀어짐이 바로 핵심이 됩니다. 행복한 듯 보이지만 약간은 뒤틀렸던 히데키 부부의 사이가 그것을 불러들였고 그것은 집요하게 이 뒤틀림을 파고 들어갑니다. 거울에는 항상 행복한 모습의 상이 맺혔지만 실상은 불행과 반목이 일상화된 히데키 가족. 너무 거울에 몰두한 나머지 이들은 더 중요한 본질을 잊은 듯 했죠. 또 하나 거울의 의미는 상반된 사람의 속성입니다. 작품에서는 거울에 반사된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깔보기도 하고, 겉으로는 가족에게 충실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불륜 상대를 찾기도 하는 등장인물들. 거울은 완전히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은 다른 상을 맺는 만큼 한 사람의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의도, 그리고 그 사람의 숨은 본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연출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작품에서는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과 인연이 깊은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히데키로 열연한 츠마부키 사토시는 영화 갈증에서 아사히 형사로 출연했습니다. 마코토 역으로 나온 고마츠 나나 역시 갈증에서 주연 카나코로 등장하며 스크린 데뷔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코토의 언니이자 뜨내기인 그녀와 달리 유명한 퇴마무녀 코토코로 열연한 마츠 다카코 역시 감독의 전작이었던 영화 고백에서 주인공인 교사 유코 역을 맡은 바 있죠. 엄격하기로 소문난 나카시마 감독은 배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카시마 감독이 여러 차례 같이 작업을 한다는 건 배우의 연기력에 만족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등장인물 중에 연기력에 구멍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배우들이 오랜 경력을 가진 배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짧은 연기 경력을 가진 고마츠 나나의 연기 역시 훌륭했습니다. 모델을 시작으로 연기에 뛰어든 그녀는 다소 기복 있는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몇몇 영화에서는 배역에 딱 맞는 찰떡 연기를 보여주는가 하면 몇몇 영화에서는 연기 내공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작품에선 나카시마 감독의 세심한 디렉팅 덕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성장 덕인지는 몰라도 그녀의 연기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나카시마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갈증에서도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걸 보면 감독과 좋은 케미를 보여주는 배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 보여준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이 작품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꽤 긴 러닝타임임에도 영화는 긴장감을 꾸준히 이어가며 감각적인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연출 역시 보는 재미가 쏠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이 작품은 호불호가 크게 갈릴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이 피로 새빨갛게 덮이는 장면들과 팔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 등 꽤 자극적인 소재가 많았기 때문이죠. 또한 빠른 템포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의 루즈함도 싫다는 분들께는 불호의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기왕이라는 귀신이 한 가족을 망치는 이야기 같았지만 알고 보면 더 큰 사회 문제를 겨냥하고 있던 영화 온다였습니다.